갑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 하다가 마지막 아마 한 문제 안 풀었을 거예요. 10번 문제 안 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숫자가 나와 있는 건 풀었어요. 숫자가 나와 있는 건 어떻게 푼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여기가 숫자가 아닐 때는 숫자처럼 푸시면 안 돼요. 무조건 범위를 나눕니다. 됐죠? 절대값의 범위를 나눈다는 건 그냥 보셔도 돼요. 책 안 보셔도 돼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적어놨습니다. 저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냐 음수냐가 기준인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저 x 플러스 1이 양수다. 곧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이런 전제 하에 푸는 거야. 됐어? 자, 양수니까 그냥 튀어나올 거예요. 넘어가면 2x고요. 마이너스 4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지금 이건 조금 빨리 푼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푼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 풀었는데 답이 마이너스 2보다 작대.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공통 부분이 없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해는 없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x 플러스 1이 음수일 때, 곧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일 때 네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쓰고 나와야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넘어오면 4x. 따라서 x가 작아요. 4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됐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그럼 수직선을 그리셔도 되고 그냥 답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푸는 전제는, 이건 전제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쪽 범위에서만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랬는데 해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대요. 아이고. 그럼 요만큼이 해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찾는 답이 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어? 그러니까 이 조건도 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2번. 절대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있으면 범위를 두 개로 설정하는 거. 네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네가 0이 되는 값이 3이에요. 됐죠? 오케이?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3이니까 3부터 가도록 하죠.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너 양수고 너는 음수야. 양수는 그냥 나와. 음수는 마이너스를 쓰고 나와. 2x가 8보다 크다. x가 4보다 크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에 4보다 크다니까 4보다 크다가 해가 되겠죠. 됐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 3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을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도 양수, 너도 양수. 둘 다 양수가 됐어요. 그럼 그냥 풀어서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러면 학생들이 이런 일을 벌입니다. 선생님 x가 사라졌으니까 이건 해가 없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는 건 고등학생이 아니야. 그건 중학생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됐죠? 이제 x가 사라지면 0 곱하기 x라고 쓰는 거예요. x 빼기 x는 0! 이게 아니고 0 곱하기 x야. 크니 너 4니까 넘어가면 2보다. 보세요. 0 곱하기 x는 2보다 큰가요? 크죠? 아, 미쳤나봐. 나 미쳤나봐. 안 크지. 내가 미친 거야? 실험을 한 거 아니, 내가. 정신 차리는지. 여긴 항상 0이에요. 그러니까 0이 2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가 된 거라고. 됐어? 근데 이걸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답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걸 풀었더니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분명히 크죠? 그럼 해가 모든 실수지? 근데 어떤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모든 실수인 거니까 요거 자체가 해가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해가 없다.
자,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너 음수, 너 양수. 음수면 마이너스를 쓰고 나오고요. 양수는 그냥 나오래요. 마이너스 2x가 커요. 4보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전제에 풀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가 4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요건 방정식에서 있었던 문제라서 근데 이제 요게 좀 애매한 게 이걸 자기네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거고 안 한다 그러면 안 나올 거야. 오케이? 이게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고 아마 안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는 걸로 선생님은 기억을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1차 부등식의 내용을 다 한 겁니다. 벌써? 어디까지야? 죽었다. 끝까지 안 가네 그래도? 아마 대부분 원의 방정식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야기 이번 기말고사 볼 때 학교 행사가 좀 있잖아. 소풍도 가야 되고 6월달 초에 막 놀고 체육대회도 하는 학교들이 있고. 했어? 자, 2차 부등식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이래요. 우리가 저번 시간엔 1차 부등식을 한 거고요. 이번 시간은 2차 부등식을 하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오케이? 뭐랑 똑같으냐? 여러분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문제는 다 풀린다.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부등식은 크다, 작다를 푸는 문제잖아요.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항상 크다는 위쪽에 있는 거야. 그래프에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크다는 fx가 gx보다 커요 란 얘기는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은 얼마니? 라고 시험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부터 출발합니다. 이 차 함수가 0 뭐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자, 이걸 방정식으로 만든다고요. 됐죠? 이걸 부등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된 거라고요. 됐죠? 오늘은 아마 숙제가 없을 거고요. 이 내용을 얼마나 여러분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2차 부등식이 쉽고 어렵고가 나눠질 거예요. 확실한 내용이에요. 자, 갑니다. 도대체 함수, 방정식, 부등식을 순서대로 배우는데 왜 이런 순서대로 배우는 거냐? 이 함수가 방정식이 됐다, 이 함수가 부등식이 됐다를 함수의 입장으로 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요렇게 내려온 내용은 무슨 뜻이야?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 됐어? y에다 0을 집어넣었어. y는 0을 집어넣은 거야. y는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y는 0은 x축인 거죠. y에다 0을 집어넣은 거니까 y는 0을 집어넣은 거야. y는 0이라는 건 그래프의 입장에서 보면 x축인 거라고요. 돼?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된 거예요. 됐니? 됐어? 자, 2차 함수가 x축과 어떻게 되니를 질문하는 게 는 0인 거야? 여기 이해하지? 자, 그럼 x축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어? 최대한. 아무리 많이 만나도 몇 개밖에 못 만나. 2개. 그 다음 1개. 우리가 1개일 때를 뭐라고 불러? 지읒으로 시작해. 접한다라고 부르죠.
됐어? 그 다음 2개 왔고 하나 왔어? 그럼 없겠죠. 안 만날 수도 있잖아. 이해돼? 자, 선생님이 지금 이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과정상에서 어떻게 한 거냐? 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질문하는 순간 방정식이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총 3가지의 그래프가 등장하는데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만 그렸습니다, 선생님은. 됐죠?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어떤 이차함수, 어떤 직선이 있었어요. 둘이 만났네, 만나는 점이 2개네, 뭐 1개네, 접하네, 안 만나네, 모든 건 연립 방정식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됐죠? 나는 이 2차 함수를 0으로 만드는 순간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2점에서 만났어? 1점에서 만났어? 만나지 않았어. 됐어? 그러니까 너의 판별식은 0보다 크겠죠? 너의 판별식이 0이겠죠? 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겠죠? 됐어? 그러니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저 2차 함수는 x축과 2점에서 만나요. 판별식이 0이면 x축과 접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 만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돼? 진짜 이해되지? 진짜지? 그럼 여러분은 부등식을 풀었어요, 이제. 이 그래프만 그리실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됐죠? 갑니다. 부등식을 이제 풀러 가는데 선생님 다른 거 안 해요. 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고 외울 수 있고 다 풀 수 있어. 오케이? 진짜 어려운 문제 빼놓고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가 선생님을 그만둬야겠죠? 자, 우리는 어찌됐든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됩니다. 다 써볼게요.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립니다. 자, 갑니다. 저 4가지 해를 푸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부등식을 풀 때는 방정식과 다르게 최고차의 개수는 무조건 양수인 게 좋아요. 음수인 건 별로 안 좋아. 알겠어? 양수인 상태로 푸는 거야. 됐지?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 시험 문제밖에 없습니다. 됐죠? 잘 봐봐. 크다는 위에 있는 거라고 무조건. fx가 gx보다 커요는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0을 달리 읽으면 돼. 이 0은 y는 0인 거잖아. y에다 0을 집어넣은 거잖아. 어? y는 0인 거야. y는 0. 무슨 축? x축. 이렇게 읽으면 끝. 됐어? 읽는 연습? 어떻게 된 거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어요. 돼? 이해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x축 위에 있거나 등호는 나중에 등호만 붙여주면 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알겠어? 그 다음 작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찾는 거야.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걸 찾는데 그때 x값을 찾는 거지. 이해돼? 우리가 찾는 방정식 부등식은 x를 찾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x의 범위. 맞지? 너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x의 범위. 됐어? 오케이? 1번부터 가보자. 그래프 보세요.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건 색칠 공부 한번 해볼까요? 위에 그려지는 부분은
이쪽 구간이에요. 이렇게 쭉. 이쪽 구간들은 여기 지금 색칠하는 여기 이 부분들은 다 X축 위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해돼? 사실 그래프는 여기만이지만 영역을 그리면 이만큼 부분의 그래프가 다 X축 위에 있는 거라고. 됐어? 그때 X의 범위라며. 그러면 X축 위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알파보다 뭐 해야겠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지. 이쪽 부분이라며. 이해돼? X축 위쪽이 되려면 베타보다 뭐 해야 돼? 커야겠지. 큰 놈을 집어넣어야 0보다 큰 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 자, 그 다음 작으래. 이 부분이 X축보다 아래 있죠. 왜 이래? 그러니 X축보다 아래 있으려면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해되니? 돼? 자, 그럼 만약에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이렇게, 어? 0보다 크래. 뭐라고? X축 위에 있으래.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무조건. 다 위에 있지. 누구 빼놓고? 너 빼놓고. 빵꾸뽕? 너는 0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위에 있어. 돼? 누굴 제외하군? 알파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해가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겠죠. 됐어? 그럼 얘 좀 봐봐. 작다를 보자고. 작다. X축 아래에 있어 없어? 저 그래프는 X축 아래에 그래프가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지지. 그러니까 해가 있겠어 없겠어? 해가 없다고. 돼? 됐어? 자, 이 그래프 봐. 다 X축 위에 있지? 0보다 크니?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 찾으래. 됐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다 X축 위에 있잖아. 그럼 모든 실수겠지. 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이해돼? 그러니까 해가 없다. 됐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는 해드릴 텐데요. 이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거, 내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다면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풀립니다. 근데 잘 봐. 이 첫 번째 그래프는 크다 부분은 이쪽 구간이에요. 이렇게 된 구간입니다. 작다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 됐지? 그 다음 이 두 가지는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죠. 봐, 0보다 작다 해가 없잖아. 0보다 크다 해가 모든 실수잖아. 이쪽 구간은 그러니까 특수한 영역이 된 거야. 일반적으로 푸는 부등식이 아니라고. 이해돼? 그럼 2차 부등식에서 일반적으로 푸는 건 딱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됐어? 그럼 이 상황이 뭔데? X축하고 두 개의 점에서 만날 때. 이해돼? 곧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일 때가 우리가 푸는 가장 일반적인 해의 범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수한 해를 제외한다면 모든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안 되지. 2차 부등식은 우선은 그 녀석이 X축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가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뭘 해야겠어? 판별식을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이해돼? 자, 지금부터 한번 시험 문제를 설명을 하러 가는데 잠깐 방정식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인수분해가 첫 번째야. 자,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근의 공식을 써야 돼. 근데 중간 과정이 있잖아. 만약에 실근을 구하래 그랬어. 오케이? 그럼 근의 공식이 먼저야? 인수분해가 안 할 땐 근의 공식이 먼저가 아니고 판별식을 먼저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근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판별식을 쓴 다음에 근의 공식을 할 거라고. 이해됐지? 그럼 우리가 푸는 부등식의 문제도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조건 근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판별식을 먼저 쓸 거라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됐을 때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됐어? A는 0보다 크고 아래를 그래프 그니까 됐지? 자 갑니다.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을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해봅시다. 됐어? 방정식 만들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란 뜻이에요. 됐어?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부등식의 해 기준은 방정식이 해가 있어야 해가 존재하는 거라고.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가 존재하려 그걸로 나누려면 0이 되는 게 있어야지. 나보다 크다, 나보다 작다 누군가 크기를 비교한다는 건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그럼 요 녀석이 사실은 두 근 알파 베타를 가졌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x-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방정식을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파 베타를 구하냐 근의 공식이 아니라면 인수분해를 해서 요렇게 썼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제 부등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대요. 됐죠? 오케이? 이제 외우는 거야? 설명은 다 했어. 양수로 만든 다음에 크다야 뭐 한다고? 크다라고 알겠지? 크다. 색칠 공부. 큰 구간은 어디냐면 이 구간이 다 크다라고요. 이 구간들이 다 큰 구간이라고요. 됐니?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방정식처럼 연결해봐. 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선 내가 너를 인수분해 할 수 있었을 그러지 마. 인수분해를 했을 거야. 그리고 0보다 크다를 썼을 거라고. 됐어? 그럼 이제 답은 어떻게 쓰느냐? 크다가 되려면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0이 되는 게 여기 있었지? 크다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고.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크다의 답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돼? 오케이? 그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어? 그럼 등호가 들어갔어? 그럼 등호만 붙여주면 돼. 이해돼? 자, 그럼 두 번째 작다? 작은 구간은 여기라고. 됐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잖아 여기. 이렇게 사이. 그래서 너도 인수분해를 하면 답이 사입값이라고 쓰시면 돼요. 등호 붙으면 등호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린 일반적인 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다는 전제하에.
됐어? 인수분해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럼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됐어. 인수분해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한다? 판별식을 먼저 써봐야 된다고. 판별식을 썼을 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방정식이라면 무조건 해가 이렇게 된다고. 크다는 춤추는 거 아니야?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작다는 사이값. 이 정도 외울 수 있지 않아? 그래프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요. x축 위에 있으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이해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특수한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난다면 이렇게 모든 해가 나올 거라고요. 크다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커요. 작다는 큰 거와 작은 거 사이에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다고요. x 빼기 곱하기 x 빼기 3이 0보다 크다 라고 나오는 순간 큰 것보다 크다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쓰시면 끝. 됐어? 크다 작다는 해를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돼? 진짜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인수분해를 했는데 인수분해를 안 해봤더니 인수분해가 됐어. 근데 이제 안 됐어. 근데 판별식을 써봤더니 0보다 컸어. 그럼 요걸로 아까 좀 전에 걸 푸는 거야. 근데 판별식을 써봤더니 판별식이 0이었어. 그럼 x축과 뭐 한다? 접한다고. 돼? 자, 그럼 갑니다. x축과 접했습니다. 그럼 너의 근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중근 알파를 하나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식으로 써보면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거고요. 됐니? 오케이? 자, 갑니다. 너 크래. x축보다 위에 있으래. 그럼 다 위에 있어요. 이렇게 다 위에 있는데 보였는데 x축 위에 있는 점이 딱 하나 보이잖아.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서 다 0보다 큰데 요 딱 한 점, 여기 요 점만 x축 위에 있죠. 됐어? 오케이? 그래서 어딨니? 0보다 크다의 해는 어떻게 되느냐? 됐니? 자, 그럼 등호가 붙었어. 등호는 좀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크거나 같대. 다 크거나 같지. 알파도 0이 되는 거니까 등호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 자,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없지? 해가 없다. 작거나 같은 거 찾아보자고. 작은 건 없지. 같은 건 있지. 뭐? 알파. 부등식인데 방정식처럼 해가 나올 수 있다고요. 됐어? 어찌됐든 이건 특수한 해인 거야. 알겠지? 우리가 부등식을 푸는데 1차도 그렇지만 크다와 작다로 표현되는 게 일반적인 해라고요. 그 이외엔 다 특수한 해인 거야. 됐어? 2차 부등식의 일반적인 해는 크면 작으면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됐어? 판별식을 써봤더니 판별식이 0이었어 라고 하는 순간 크다의 해는 너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될 거고 크거나 같다는 모든 실수가 될 거고 작다는 해가 없을 거고 작거나 같다는 알파 하나일 거야.
이걸 다 외울 거야? 미쳤어? 그게 아니라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려서 푸는 거라고. 이해돼?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X축과 만나지 않았대요. X축과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0이 되는 실수의 값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겠죠. 이 입장에서 보면 허근을 갖는다는 입장입니다. 됐어? 해 찾아. 야 가자. 0보다 크다? 다 0보다 크네. 0보다 크거나 같다? 다 0보다 크거나 같네. 모든 실수. 작다? 작은 게 어디 있어? 작거나 같은 게 어디 있어? 해가 없다. 됐니? 자, 우리가 저렇게 해가 모든 실수다 이런 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하지만 우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해가 하나만 있거나 이런 걸 다 특수한 해라고 부를 거다. 그럼 특수한 해는 X축과 접하거나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겠죠. 할 수 있겠어? 요 정도의 기억만 하면 돼. 이 정도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 문제를 다 풉니다. 응? 내용이 이게 다야. 정말 다른 거 없어. 선생님이 더 내용을 하면 선생님이 양아치야. 더 이상 없어.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분명히 시험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됐지? 대신 처음에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도 해보셔야 돼요. 난 정말 미쳤어. 1번 11번 문제 그래프를 안 그려놨어. 응? 오케이? 자, 갑니다. 다른 건 안 볼 거고 여기 보세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1번 fx가 gx보다 작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냥 그래프를 읽는 거야? gx가 fx보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 범위를 찾으세요. 됐어? 그럼 위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를 하려면 둘이 우선 뭐 해야겠어? 만나야겠지. 만나는 점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게 fx야. 이게 gx야. 그럼 둘이 만나는 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gx가 더 큰 간 gx가 위에 있는 건 요만큼이니까 알파부터 베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좀 선생님 그래프 그려놓은 다음에 할게요. 자,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으래요. 해봅시다. 정리. 인수분해가 되죠? 됐죠? 자, 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와 3에서 x축하고 만났습니다. 크거나 같으래요. 큰 구간은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다. 나중엔 이제 외워서 푸는 거야. 처음에만 이런 연습을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자, 2번. 인수분해가 되는지 딱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네요. x-8의 제곱이에요. 네가 0보다 작니 이랬는데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x-8의 제곱의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고요. 오케이? y는 x-8의 제곱
x축에 접하는 그래프? 그것도 어디서 접하나 봤더니 8에서 접했어? 그럼 0보다 작은 게 있어 없어? 이 그래프 보세요. 0은 x축이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해가 없다. 돼? (3번) 항상 x의 제곱의 개수는 양수인 게 좋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럼 바로 근해 공식을 하는 게 아니고 판별식을 먼저 써봐. 판별식을 해봤더니 b제곱 마이너스 4이시 0보다 작았네? 판별식이 0보다 작았다는 얘기는 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다 x축 위에 있다는 얘기지?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얘기지? 0보다 작니?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어? 없지? 그래서 해가 없다. 됐어? 오케이? 요 과정을 처음에만 잘 따라가 주시면 선생님은 분명히 요 녀석만 갖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은 그래. 자, 13번. 자, 절대값이 있는 건 지금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풀 거고요.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 자, 15번. 여기 연습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자, 합니다. 크다야. 크다. 됐어? 크다야? 그럼 크다의 답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돼? 너보다 작아? 너보다 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데 이 녀석의 해가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작다 이 해가 나왔잖아. 그럼 무슨 얘기겠어? 이 A가 무슨 수다? 음수였다. 그거 첫 번째 판단. 됐어? 오케이? 이게 1번. 자, 그 다음 2번에서 할 일은 이제 그래프를 생각해봐. 음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됐어? 오케이? 크다가 마이너스 3과 4 사이에 있대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4란 얘기겠네? 돼? 그럼 식 쓸 수 있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지? 돼? 그럼 이제 이 과정을 풀이 2번 한 번에 하자.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존재하려면 0이 되는 게 있어야 된다며. 너의 해가 특수한 상황은 아니었지? 특수한 상황은 아니었어? 그럼 봐. 이게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과 4여야지 이렇게 해가 나오겠지. 이해돼? 여기까지 돼? 끝. 따라서 방정식처럼 풀자. 이러면 훨씬 간단해지지. 됐죠? 풀이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푸는 거고요. A가 음수라는 건 밝혀내는 건 공통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식을 전개합니다. 전개. 같아야 되니까 A는 A랑 같고 B는 마이너스 A랑 같고 C는 마이너스 10의 A랑 같아. 됐어? 이제 이걸 집어넣어. AX 제곱
마이너스 bx니까 플러스 ax. c 대신에 마이너스 12a. 네가 0보다 컸어. 됐어? 자, 이제 양변을 a로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필요했던 거야. 돼? a는 무슨 수? 음수. 나는 부등호만 바뀌어야지. a가 음수니까. 돼? 이제 인수분해가 됐지? 됐어? 작다 이는 어떻게 된다고? 사이값. 그래프는 선생님이 안 그랬지만 작다는 사이값. 너 0 되는 거 마이너스 4, 너 0 되는 거 3. 이렇게. 돼? 돼? 자, 이걸 되게 구구절절하게 푼 거야? 근데 이제 구구절절하게 푸는 단계는 처음 단계만 하는 거라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방정식 생각해 보세요. 어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3과 4다. 그런데 막 여러분 막 a가 음수냐 뭐 이런 거 따져? 바로 식 바로 써버리지. 3과 4라고 했으니까 x 빼기 3, x 빼기 4라고 식을 쓸 거잖아요. 자, 보세요. 너의 해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 그럼 나는 이 해를 보고 식을 쓰겠다고. 저런 미친 짓 하지 않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겠지. 그리고 너는 0보다 작았겠지. 돼? 그런데 나는 최고차이 계수가 얼마짜리였어? A짜리였어. 근데 작다는데 크다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음수란 얘기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해돼? 그리고 나선 풀이가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됐어? 오케이? 자, 이제 특수한 애가 등장했습니다. 아이고. 나쁜 문제.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선생님은 오늘 여기까지만 딱 풀 거고 얘는 안 풀 거예요. 얘 왜 나쁜 문제냐면 여기 뭐가 없어. 2차란 말이 없어. 그래서 되게 짜증나는 문제예요. 오케이?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어야 연습이 좀 될 텐데 여기는 여러분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개념 원리는.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만 해볼게요. 문제를 갖고 한번 볼까요? 딱 선생님이 두 문제 풀었거든요.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나오면 첫 번째 식을 정리한 후 인수분해한다. 됐죠? 인수분해가 됐어? 그게 무슨 뜻이야? 근이 두 개가 있었다는 뜻이야? 크다는? 작다는? 됐어? 큰 건 크게 가야지. 작은 건 작게 가야 되고. 됐죠? 대신 이건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라는 전제하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음수로 놓고 문제 풀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럼 판별식을 써봤어. 판별식을 써봤더니 x축에 접했어. 그럼 0이 되는 거 하나에 다 0보다 큰 것만 있겠지. 됐어? 그 다음 판별식을 써봤더니 0보다 작았어? 그럼 전부 다 x축 위에 있겠지. 됐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우리 요 정도만 해도 선생님이 아는 부등식의 웬만한 문제는 다 푼다는 얘기야. 오케이? 넘겨서 인수분해 해라. 됐죠? 자, 왜 웬만한 문제 다 푼다고 얘기하냐면 아까 그 문제는 좀 그렇고. 자, 다음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래. 선생님이 요걸 해를 갖도록이 아니고 해가 없도록 하래. 됐어? 0보다 크다의 해가 없으래. 0보다 크다의 해가 없으래. 0보다 크다의 해가 없어야 돼. 그럼 우리가 그린 그래프 보세요. 0보다 크다의 해 있죠. 접하는 것도 0보다 크다의 해가 있겠죠. 떠 있는 것도 0보다 크다의 해가 있겠지. 선생님 0보다 크다의 해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 게 아니지. 위로 블록의 그래프가 있잖아. 그럼 0보다 크다의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함수로 푼다고요. 0보다 크다의 해가 없다는 얘기는 다 x축 아래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니? 이러면 0보다 크다의 해가 없다고요.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a는 무슨 수?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위로 볼록의 그래프니까 음수여야 돼. 자, 그 다음부터 잘 봐. 0이 되는 거 몇 개? 얘는 0이 되는 거 몇 개? 한 개. x축과 접하잖아. 얘는 0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돼? 이것만 하는 거라고. 뭘 다르게 푸는 게 아니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도 이 문제를 풀 때 외우지 않고요. 학생들은 다 외우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시는 게 좋다고요.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 x축하고의 관계는 무조건 판별식인 거야. 두 점에서 만나면 0보다 큰 거고 접하면 한 0인 거고 안 만나면 0보다 작은 거라고요. 그게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 이 시험 문제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이거의 해를 갖도록이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래. 크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축보다 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이 그래프 딸랑 하나야. 돼? 그럼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and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겠죠. 왜? 0이 되는 게 없으니까. 이해돼? 됐니? 자, 우선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한 부분만 한번 잘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문제는 못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